지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에 의대 증원 있잖아요. 지금 뭐 의료 대란 뭐 난리가 났는데 의대 증원 올해는 늘리고 내년에는 좀 보류하자. 그래서 이제 의사들과의 어떤 협상을 하는데 이걸 좀 타협의 물꼬로 좀 터보자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네. 자,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거부를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의대 정원 26학년도에만큼은 좀 다시 보류를 해서 네. 우리가 의료계약 협상 명분으로 좀 이걸 좀 지렛대를 삼아서 얘기를 좀 해보자 해보자. 했는데 최근에 그 어림도 뭐 박단 위원장도 만나고 했잖아요. 네.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이거는 협상할 사안이 아니다. 예정대로 가겠다. 이렇게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네. 예. 근데 지금 의료 상황이 좀 녹록지가 않잖아요. 좀 심각하죠. 그렇죠. 뭐 네. 우리 응급실 뺑뺑 얘기하고 네. 엊그제 그 김종인 고문이 왜 자다가 뭐 침대에서 떨어져서 머리 다쳤는데 응급실을 못 가가지고 뭐 뺑뺑이를 돌다가 뭐 여덟 바늘 꿰맸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네, 네. 저희 부모님도 네. 그랬어요. 부모님 예. 두 분 다 지금 입원해 계시는데 네. 지난번에 그 문제가 생겨가지고 119를 불러가지고 병원에 각각 모셨어야 됐거든요. 응급실이 아무도 안 받아줘가지고요. 저희 집이 저기 반포 저기 서초동 쪽인데 보라매 병원까지 갔었어요. 네. 그러니까 전화를 아무리 돌려도 받는 데가 없는 거였었어요. 근데 노인네들이 그렇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김종인 위원장이 물론 뭐 특혜냐 아니 이런 얘기도 나왔지만은 지금 현재 사실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근데 저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라도 좀 뭔가 좀 절충안 내려고 하는 거는 저는 시도는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지금 대통령실이나 이런 쪽에서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갑자기 한꺼번에 늘리는지 그에 대한 인프라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네. 당장 내년부터는 어떻게 한다는 건데 대한 아무런 보관도 없이 한동훈이가 제안하니까 싫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건 옳지 않은 거죠. 실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의 국정 스타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국민이 뭐 죽든 말든 저는 이제 죽단 말이 좀 그렇지만 최근에 응급실을 못 찾아서 돌아가신 분들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를 한두 명 뭐 이게 더 증가돼야 이거를 뭐 문제인식을 가지려나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네. 국민 한 사람의 목숨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정부 같아요. 한 사람이 응급실 못 찾아서 죽었다면 돌아가셨다면 정말 이 본인들이 추진하는 의료개혁 자체보다는 네. 국민 한 사람 두 사람의 목숨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걸 보여주는 게 좀 안정적인 거 아닌가요? 과연 국민들이 이 의료개혁이란 것도 골고루 어디에도 이 어떤 지역에서도 말하자면 차별받지 않고 받겠다는 것인데 그걸 받기 전에 먼저 죽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네. 부분들을 집권 여당인 대표인 한동훈 대표가 뭐 면담을 통해서 문제인식을 하고 던졌으면 용산도 이걸 좀 어느 정도 수능하면서 26년 정원이면 이거를 수용 못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공사 구분이 안 돼요. 그냥 한동훈 대표 싫은 거거든. 어디서 바른 소리 하는 거야? 넌 시킨 대로만 해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냥 바로 얘기하면 그래 우리 조만간 만나니까 그때 얘기합시다도 아니고 한번 심도 깊게 한번 현장 소리를 뭐 감안해서 합시다도 아니라 싫어. 네. 거부.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여당 대표가 목소리 낸 거에 대해서 이렇게 바로 용산이 무시하는 것처럼 돼버리면 여당 대표로서 좀 설 자리가 좁아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뭐 제가 의사가 몇 명이 정원이 필요한지 네. 이런 이제 전문적인 분야는 제가 몰라서 네. 그거는 이제 제가 논평할 수가 없고요. 네, 네. 다만 제가 하나는 꼭 지적하고 싶어요. 네. 지도자는게 국민보다 천하보다 먼저 걱정하고 천하보다 먼저 즐거움을 나중에 누리는 거예요. 이걸 선우후락. 이게 지도자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걱정은 먼저 하고 즐거움은 나중에. 그렇죠. 네. 우리 국민이 다 편안하게 묵고 살고 나서 마지막에 즐기는 게 지도자고 국민보다 먼저 걱정하는 게 지도자예요. 자,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저는 비판하고 싶어요.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의 주치의 있습니다. 아프면 이게 주치의가 다 치료해 줄 겁니다. 예. 뺑뺑이 대통령이 뺑뺑이 돌까요? 자, 이재명 대표 좀 아프니까 이게 헬기 타고 서울대병원 있고 싶은 만큼 있고 코로나 걸려도 이게 병원에 있고 싶은 만큼 있어요. 이 어려움을 알까요? 병실에서 그냥 대란을 해라면 이 위기를 알까요?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병원이 없어서 이게 병원 못 가는 이걸 먼저 누려봐야 국민의 심정을 안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 주치의 없애버리고 네. 이재명 대표도 입원시키지 마라 말이에요. 먼저 국민이 입원 못하는데 국민이 다 입원하고 남는 병실이 있으면 대통령 입원시키고 야당 대표 입원시켜야 된다. 이게 선후후락입니다. 네. 이러니까 이게 본인들은 불편한 게 없으니
절박한 심정에 대책이 나오냐고. 그 정말 병원에 없어 떠돌면서 안타깝게 죽는 분도 있어요. 이런 분의 심정을 병실에서 편안하게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거 하나만 지적하고 싶어요. 빨리 대책을 내놔야 됩니다. 아니 의료대란 일으킨 저는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네. 의료대란 일으킨 사람이 이재명 대표가 아닌데 왜 아파서 지도자들은 일반인 제 말은 사람한테 이게 왜 그렇다는 그래요? 거예요. 저 네. 자세가. 어쨌든 그럼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대표의 제안이나 이런 걸 조금 전향적으로 수용도 하고 해법을 좀 찾으려고 하는 게 절박하게 맞다. 움직여야죠. 내가 지금 이게 우리 아들이 죽어가고 있다 병실에 없어. 예. 이 마음으로 해법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여야가 아니라 그 한동훈 대표의 이 제안에 대해서는 여당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무시한 거는 뭐가 더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빨리 좀 뭘 방법을 좀 좀 아직 찾아야 된다. 안이한 것 같아요. 대통령실이 너무 예. 안이한 것 같아요. 국민들이 대통령실도- 절박함을 잘 모르는 거예요. 대통령실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게 안이한 문제죠. 것 같다. 근데 대통령 진짜, 1차적인 책임은 진짜 대통령이 모르는 있는 것 같아. 어저께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 질문이 나왔어요. 이 관계자가 이 얘기를 할 때 현장에서 지금 응급실 뺑뺑이 돌고 애들이 뭐 병원을 못 가고 하는데 의료 공백 잘 모르겠다. 의료 서비스가 마비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답변을 그러니까 했습니다. 조정 변호사님 말이 맞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 자식이 응급실을 못 찾아서 사망에 이르는 일을 당했다면 이렇게 가만히 있을까요? 거의 뭐 정신줄 놓고 대책을 찾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마음으로 국민들의 어떤 고통을 공감해야 되는데 지금 뭐를 하냐면 한동훈 대표하고 그냥 기싸움하는 느낌이에요. 국민들 생명 가운데다 놓고 안전을.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야 되는데 제가 지금 윤석열 정부를 보면 예전에 우리가 솔로몬의 그 판결 있지 않습니까? 네. 정말 아이를 아끼는 엄마는 반으로 쪼개냈을 때 어떻게 했죠? 안 됩니다. 그냥 두세요. 포기하겠습니다. 했더니 다른 계모는 뭐라죠? 쪼개서 가져갈래요. 이런 느낌인 거예요. 국민을 그런 식으로 대하는 윤석열 정부 같다. 그러니까 이게 정신 차려야 네. 된다. 공감 능력이 없다고 옛날부터 계속 대통령에 대해 지적이 많이 있었었는데 저는 그 부분이 지금 이 상황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서민들이 얼마나 힘들고 살기가 어려운지를 전혀 공감하지 인식을 못한다. 못하신다. 네. 대통령실은 응급실 뺑뺑이는 이전부터 있어왔던 문제라며 지금에 대해 관리 가능한 상황이란 입장입니다. 하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바로 반박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교통사고 환자를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아 결국 사망했다며 그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조보경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응급실 대란에 대해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응급실 뺑뺑이는 의대 증원 이슈가 불거지기 이전부터 누적된 문제라며 지난 30년간 누적된 의사 부족 문제가 깔려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24시간 진료가 일부 제한된 순천향대 천안병원과 천안당국대병원이 다음 달 1일부터는 정상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전라도 남쪽에서 교통사고 난 환자가 전국에 받아주는 데가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게 오늘의 현실이고요. 게다가 일부 병원 응급실이 정상화되더라도 또 다른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들이 떠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국대 충주병원에서는 응급실 의사 7명 모두가 최근 사직서를 제출해 해당 지역 응급의료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또 의사들의 빈자리를 메우던 간호사들이 사흘 뒤 무기한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이른바 빅5 병원은 참여하지 않지만 국립중앙의료원 등 공공병원 31곳과 민간병원 30곳 등 61곳이 참여합니다. 파업에 돌입할 경우 응급실과 분만실 등에서 필수 인력을 유지하겠다고 했지만 입원과 수술 연기 등 의료 공백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